네,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서울의 봄이 개봉 20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무서운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한편 글로벌 그룹 BTS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서 본격 군백기에 돌입했습니다. 벌써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BTS의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서울의 봄, 오늘이 마침 12월 12일이고요. 그렇죠. 영화 흥행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1,000만 관객 돌파,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시간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의 바탕을 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관객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예매율이 4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 이제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7번 방의 선물이라든지 왕의 남자 그리고 광해보다도 훨씬 더 700만을 일찍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도시 3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범죄도시 같은 경우 1,068만 명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지금 파죽지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극장가에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렇게 영화가 흥행을 이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흥행을 이끈 힘은 바로 디테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디테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고증적인 측면에서인데요. 이 영화는 군 고위 장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각 부대도 다르고 또 이제 그 계급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증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러고 특히 일반 군복이 아니라 고급 원단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260벌에서 280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장태환 장군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네.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또 제외되면서 이 참모총장이 잡히게 되는 그리고 두한 이 보안사령관이 잡힐 뻔하다가 놓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잠옷바람으로 택시를 타는 장면 네. 이런 장면들은 모두 다 실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이나 아니면 복장 그리고 황정민 씨의 대머리 같은 경우에도 3시간 반이나 공들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죠.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디테일의 힘이 무엇보다도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용도 내용인데 이 특수 분장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연출 네.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테일한 마케팅 전략도 흥행에 한몫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오늘이 또 12월 12일인 만큼 극중의 반란군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이 무대 인사 라인업에서 빠졌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이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날이기 때문에 네. 주인공 대접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황정민 씨라든지 또 이 비서실장 역으로 나왔던 박훈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은 오히려 SNS를 통해 가지고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인물들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연기자들이 사과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김성균이라든지 이성민 또 정우성 씨가 무대에 오르면서 계속 릴레이로 쉬지 않고 무대 인사를 관객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또 숨어 있는데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층 MZ 세대들이 크게 또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얼핏 교과서에서만 봤을 것 같은 네. 그런 사실인데 영화에서 9시간을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거든요. 사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크게 요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심박수 챌린지 때문에 네. 주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심박수가 올라간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릴레이 인증을 SNS에서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요즘의 2030 세대들은 공정세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12.12 군사 쿠데타는 헌법적 질서와 원칙, 룰을 다 어긴 거거든요. 그 어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이제 취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세대로서 했던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
음. 점에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좀 보고 나서 이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찾아봤는데 MZ 세대들도 분노를 넘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짤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짧은 영상뿐만이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다시 본다든지 또 관련 드라마를 찾아본다. 심지어는 관련 논문, 책까지도 지금 학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즘 2030 세대의 문화로 디깅 컬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디깅이라는 거는 깊이 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꽂히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조리 섭렵하면서 이제 바닥까지 다 보는 그런 특징들이 지금 서울의 봄에 관련돼서 또 현대사에 관련된 영화까지도 지금 리스트가 오르면서 이 섭렵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덩달아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 김호랑 중령의 추모식엔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고요. 정선엽 병장의 모교에서는 별도 추도식도 열렸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네. 68명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짧게 나와서 좀 아쉬움을 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이제 김호랑 소령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혜인 씨가 역할을 맡았어요. 너무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 너무 그 김호랑 소령의 삶이 기구했고 또 남은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그 명예가 제대로 복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전사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다만 그 비석에는 아직 전사로 기재가 안 돼 있다라는 좀 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이제 추모를 하고 있고 또 진실규명 유가족 죽음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엽 병장 같은 경우 이제 조선대 재학 중에 군 입대를 했다가 네. 이렇게 목숨을 잃게 돼서 이제 명예 졸업장을 지금 현재 수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영화가 흥행하면서 전두환의 호를 딴 이래공원 명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합천에 이래공원이 있는 이유는 이 전두환 씨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고향에 네. 이래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이래공원은 아니었고요.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중간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이래공원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합천군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로 의견 수렴을 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명칭 변경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영화 서울의 봄 상황 좀 짚어봤고요. BTS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지민 정국까지 마저 군에 입대하면서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다하게 되는데 우선은 7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또 화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네. 진과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군 입대를 한 이후에 나와서 찍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휴가까지도 다 복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휴가가 9월 달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진은 언제 찍었느냐? 아마 9월 전에 진과 제이홉이 군 복무하는 과정에서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7명이 이렇게 찍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완전체로서의 7장 이 사진이 또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달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멤버들이 군에 입대할 때마다 이렇게 다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네. 이틀 차이로 2명씩 동반 입대를 택한 점, 이 부분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격적으로 이렇게 입대를 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입대를 어제 오늘 하게 되면은 군 제대를 이제 2025년 네. 6월 달에 다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완전히 다 멤버 전체가 이제 제대를 하기 때문에 2025년 6월 이후로 완전체로 활동을 하겠다는 선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명이 왜 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형과 동생들이 같이 간 거거든요. 아렌 같은 경우는 94년생이에요. 그리고 비유는 95년생이고 지민 같은 경우는 또 95년생. 그리고 정국 같은 97년생. 그래서 형과 아우가 같이 갔거든요. 지금 현재 군 입대 제도 중에는 동반 입대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뭐 친구나 가족, 형제끼리 같이 가게 되면서 같이 훈련 받을 때 같은 내무실을 쓰게 되면 좀 뭔가 편안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다만 자대 배치를 같이 받아가지고 같은 내무반을 쓰느냐 네. 요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 공백기에 돌입을 했지만 여전히 공백은 느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입대한 비에 따르면요. 군 복무 기간에 팬들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너무 많이 준비했다라고 네. 이제 밝혔고 그래서 아쉬워하는 팬들에게 뭔가 선물을 이제 남기고 갔다라는 건데요. 이 사진도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멤버 각각의 그런 컨텐츠도 있겠지만은 아마 완전체로 여러 가지 뭔가 퍼포먼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완전체가 되는 2025년 6월 이전에 먼저 전역을 합니다. 진과 제이홉이 솔로 활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체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솔로 활동들을 할 건데요. 네. 가장 먼저 제대하는 멤버는 바로 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2024년 6월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다 가기 전에 이미 솔로 활동을 해서 빌보드 200에도 각 멤버들이 2번씩이나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제이홉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24년 12월이나 이제 2025년 1월 초에 제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군 제대하기 전에 아마 휴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복무를 끝마치고 나서 바로 솔로 앨범 등을 보여주고 또 월드 투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마련했던 콘텐츠를 가지고 2025년에 완전체로 활동하는데 뒷받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완전체가 되는 시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 6월로 예상이 되거든요. BTS 어떤 점들이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네.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솔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앨범과 노래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콘텐츠량, 볼륨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콘텐츠들을 세계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군백기의 그런 위기를 벗어나고 완전체로 돌아왔기 때문에 빌보드에 진입할 가능성, 진입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이돌 그룹은 굉장히 어린 젊은 친구들만 뭐 좋아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이제 군 제대 이후에는 완전히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 장르의 선두주자로서 발돋움하게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군 검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멤버들도 밝혔습니다만은 아마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음악적 깊이라든지 다양성들이 충만해질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포괄적으로 팬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활동의 어떤 폭도 넓어질 거라고 기대가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 멤버들 군에 입대했지만 K-팝의 의상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보니까 데뷔 6년 차인 중소돌이에요. 에이티즈가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티즈는 2018년 10월 달에 데뷔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차근차근 밟아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신들의 앨범으로 빌보드 200에서 3위를 했고 올해 2위를 했다가 다시 또 몇 개월 지나가지고 마침내 1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외에도 이렇게 에이티즈가 있고요. 또 스트레이키드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뉴진스, 피프티피프티 같은 다양한 그런 성격을 가진, 개성을 가진 아이돌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 K-팝이 좀 의존하는 모양새였다면은 네. 지금 훨씬 더 많은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K-팝의 브랜드 가치가 확고하게 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방탄소년단이 없다 하더라도 K-팝은 2024년, 2025년에도 계속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놀랍게도 1위를 한 곡이 한국어 노래로 구성이 됐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래서 미친 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K-팝 아이돌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지화를 위해서 영어로 된 가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또 비판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어린이용으로 적합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잘 모르는 신인들이나 아니면 핫 100 차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영어 가사들을 좀 써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이티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된 그런 앨범, 노래를 통해서 빌보드 200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다국적 K-팝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가사로 된 것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외국 팬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네. 한국인들로 되어 있는 멤버들의 더 호감이 많다. 한국인 가수 그리고 한국어로 된 노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국적 스타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영어 가사가 좀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욕구들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획사 소속팀으로는 처음으로 1위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데 그동안 빌보드 200 1위는 대형 기획사가 독식을 해왔는데 중소기획사 아이돌이 만든 기적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요거는 좀 이제 교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방탄소년단이 2018년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할 때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빅히트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M이라든지 JYP, YG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돌이 성공하여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방탄소년단이 크게 인기를 끌고 성공하게 되면서 이 빅히트가 하이브로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중소돌의 기적은 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 중소돌의 기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프티 같은 경우에도 중소 흑수저 출신이었고 이번에 네. AT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KQ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소기획사가 나올수록 굉장히 음악적 다양성이라든지 또 K-팝의 어떤 개성들이 묻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성공 모델이 있을수록 젊은 세대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이나 여건들이 좀 안 좋은데 오히려 K-팝의 이런 성공 모델들이 좀 더 바람직한 또 경제적인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면에서 중소기획사 성공 스토리로서 ATG의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